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게릴라 특강을 시작을 할 건데요. 아, 일단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특강은 지금 현 중3들을 위해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고1이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고교학점제 때문에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절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어, 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내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자율입니다. 네, 하고 할 수 있는 분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필기를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말로 하면서 쓰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쓰면서 할 거니까 이제 저는 화면을 보지 않을 거고요. 앞을 안 보고 제 패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독서 탐구라는 말이 있고요. 주제 탐구 보고서라는 말이 있고요. 발표 PPT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독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독서 감상문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독서 감상문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탐구라고 해놨는데 이게 왜 탐구냐면 왜 탐구라고 했냐면 음, 우리는 독서 감상문을 쓸 게 아니라 독서 탐구를 통해서 결국엔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쓰고 발표 PPT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할 거거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저는 뭐 외고인데요, 자사고인데요, 일반고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외국어권, 국제국어권, 자사국어권, 일반국어권 모두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는 건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이죠, 성적. 네, 성적이라 하면 등급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과는 그 이외에 모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내신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제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5등급 체제가 되는 지금 고1부터 내신은 선택이 아닙니다. 네, 뭐 내신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신은 필수예요. 언제까지요? 고3 때까지. 네,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또 이런 특강을 좀 많이 열어드릴 거니까 많이 보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시를 알아야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갑니다. 네, 이게 학생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왜 대비하라고 하느냐? 수능도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네, 수능 못 보면 안 됩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면접 역량을 강화해야 돼요. 근데 이 면접 역량을 강화하려면 학생부가 관리돼야 돼요. 네, 학교생활 기록부, 흔히 생기부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관리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잘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생기부 떼본 사람들 있겠지만 거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란이 있죠. 네, 여기에 지금 중3은 영역이 크게 4개일 거예요.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봉사.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1이 되면 이게 3개로 바뀌어요. 자율, 자치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으로 바뀝니다. 네, 봉사활동이 없어지죠? 네, 봉사활동은 다른 영역에 녹여서 쓸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1부터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인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학 갈 때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네,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28학년도, 2028 대입, 많은 변화가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요? 내신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필수. 내신은
필수입니다. 거기에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서류입니다. 서류. 서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거죠. 거기에서 창체 활동이 중요한데 세 가지 맥락을 기억하시면 돼요. 차별화된 활동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말하면 뭐죠? 학교에서 누구나 하는 활동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누구나 하는 활동, 공통으로 하는 활동이 적힌다는 건 네, 의미가 없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한 활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활동, 자율이라는 뜻이 뭐죠? 네,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봐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창의성과 독창성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일반고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특목, 자사고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경쟁이 아니거든요. 네. 특목자사만이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서류가 매우 강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외고에서 9등급 체제에서 4, 5등급 받아도 웬만한 일반고 1등급보다 서류가 좋아요. 네. 그만큼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서류를 특목자사만큼 만들 수는 없어요. 일반고에서는요. 네. 하지만 네. 어떤 영역에서 또는 어떤 과목의 세특에서만큼은 특목 자사만큼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활동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목 선택입니다. 네, 고2 때부터 선택 과목 하잖아요. 그래서 고2 때부터 어떻게 선택하냐면 공통 과목 네, 1학년 때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이 있어요. 매우 안타깝게도 일반고는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 부분이 두텁게 깔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과가 달라도 선택 과목을 했더니 똑같은 경우들이 나와요. 네, 요건 네, 다음에 한 번 더 네, 설명할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들이 있어요. 네, 이게 대부분 뭐냐면 특목자사에서 듣는 전문 교과라는 과목들인데 이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공유 캠퍼스, 온라인 학교 등에서 가능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더라. 그래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듣고 싶은 과목, 제 진로에 맞는 과목은 애들이 거의 수강 신청을 안 해요. 그럼 오히려 내신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네, 이 아이가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의 취지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매우 달라지는 건 올해부터도 이제 대학교 갈 때 서류 평가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뭐냐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꾸준한 탐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해당 과목에 대한 심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대부분 진로랑 연결지어서 모든 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진로를 우겨넣기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심화를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네, 수행평가입니다. 네,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수행평가들. 네, 여기 보시면 네, 조금 키워볼까요? 네. 자, 보세요. 한국사 주제 탐구 글쓰기, 그다음 후속 탐구 활동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되게 네, 뭔가 빡세 보이죠? 일반고 겁니다. 네, 일반고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네. 리로스쿨 제출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거 올해 7월 달에 교육부에서 분명히 발표했거든요. 모든 수행평가 수업 시간 안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네,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할 거다. 네, 근데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활동도 들어가고요. 후속 활동도 들어가고요. 매우 까다로운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와 있죠. 네,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하는데 준비 시간만 6시간, 뭐 5시간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그래도 최소 2~3시간 이상은 한다라는 거. 그렇게 준비해서 만점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일반고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수행평가만 만점 받는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서류의 질을 높이셔야 돼요. 네, 이게 특목자사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야지만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 나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네, 통합과학 주제탐구 보고서 네, 보이시죠? 네, 선택한 주제, 주제 선정 이유, 본론, 뭐 그다음에 깨달은 점, 네, 이런 거 쓰는 거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옆에 봤더니 2050 에너지 로드맵 설계하기라고 나오네요. 그쵸? 2050, 2050년, 2050년 하면 사실 이거는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텐데 2050년 하면 뭐가 생각나죠? 맞습니다. 탄소 중립.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네, 약속입니다. 네,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네,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 꼭 이뤄야 된다. 네, 라는 게 네, 전 세계적인 약속인 거고요. 네, 그래서 2050 에너지 로드맵 설계하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에너지 사용 현황 문제점 진단하고요. 문제점과 관련해서 미래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근거 제시. 딱 봐도 어렵지 않나요? 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요즘에 수행평가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올해 있었던 고일 수행평가 중에 조금 더 힘들었던 게 과탐실, 과학탐구 실험이죠. 뭐냐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장치를 고안하는 겁니다. 뭐죠, 이거? 네, 거의 뭐 과학 발명 대회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로 나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바로, 그렇죠? 네,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무슨 로컬 그린 어젠다 안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을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을 제안하는 수행평가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걸 어떻게 학교 수업 시간 안에 다 할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양식입니다. 정책 제안서, 정책명, 사례 지역, 정책 유형은 이게 조금 굉장히 힘들죠. 기존 정책을 변경하냐,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신규 정책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아예 신규를 만드느냐, 이런 것부터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그만큼 배경 지식도 많아야 되고요.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느 한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수행평가는 거의 모든 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행평가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더라.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수행평가 준비를 미리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해놓으면 네, 그러면 내년 1학기가 편해지지 않을까, 2학기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내년 3월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뭐냐면 뉴스나 유튜브에서 생기부가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3월에 물어보시면 네, 저의 대답은 네,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 늦었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네,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중3 2학기 기말 끝났으니까 뭐 합니까? 고등학교 선행하시죠. 통과 통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국사를 선행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 선행을 하나요? 네, 이 선행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네, 빠르면 중1, 늦으면 중2, 중3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나오죠. 이유는 뭘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이니까 미리 공부를 해놔야 그때 가서 좋은 성적을 만들겠죠. 적응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12월이죠. 12월. 네, 이때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게 바로 생기부 선행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26년 1학기 아니면 2학기 네, 뭐요? 수행평가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네, 대입에서요. 네, 수시 전형을 할 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설명회 때 많이 들으셨죠? 그중에 종합 전형. 참고로 종합 전형은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의 2배 이상, 많으면 3배 가까이를 뽑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많이 가게 되는 거고요. 종합 전형은 뭐라는 거냐면 내신을 보는 게 아니고요. 1단계를 서류 평가를 합니다.
이 서류 평가를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업 역량, 네, 그다음 진로 역량,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입니다. 네, 지금 제가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 네, 준비하는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써주고 첨삭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 학업 역량을 드러내게 하는 곳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고요. 진로 역량을 드러나게 하는 게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이고요. 공동체 역량이 드러나는 게 인성 영역이겠죠. 이미 특목자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세 가지 역량에 대한 고민을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역량을 설명드립니다. 학업 역량. 학업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내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네, 내신이 아니고요. 쭉 따라오면서 볼게요.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짜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신 등급이 아니고요. 네, 뭐냐면요. 쭉 읽다 보시면 네, 뭐가 되죠? 수업을 듣다가 Why라는 질문. 네, 이 Why라는 질문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호기심이죠. 여기에 저희는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뭘 해야 되느냐? 탐구를 하면 됩니다. 네, 그 탐구는 수행평가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심화 탐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성적의 향상 과정도 훌륭한 학업 역량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 그 전에 수행평가나 탐구 보고서를 쓸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독서나 학술 자료 연계가 중요합니다. 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진로 역량은 뭐가 중요하냐? 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선택 과목이 자신의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이라는 이유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뭐 의예과 많이 가잖아요. 의예과를 가는 학생은 생명과학과 화학은 필수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네, 물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 서울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네, 좋은 학교들,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뭘 보냐면 학업 역량을 제일 높게 보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뭐냐? 탐구력을 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 역량. 여기가 좀 중요한데 대부분 아이들은 어떤 활동에 참여했다로 많이 끝나요. 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참여는 누구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이끌었고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드러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외고 자사고 쓰는 아이들 인성 영역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리더의 역할을 해볼 텐데, 네, 모든 과제 또는 프로젝트 네, 이때 네, 리더를 맡아라, 모둠장을 맡아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학급 내 멘토링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지금 미리 내년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세특이 제일 중요하고 이 세특은 면접에서요. 네, 면접 질문의 절반 이상이 세특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이 교재는 이제 저랑 함께 네, 3개월 관리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네, 무상으로 그냥 제공을 합니다. 네, 왜냐면 밴드에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든 자료를 직접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줄 거기 때문에 네, 받아보면 분명히 네, 차별화돼 있을 것이다라고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 세특 말씀드려서 하는 얘기인데 자 이런 세특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네, 매우 좋아 보이죠. 네, 뭐냐면 네,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단순 암기나 계산력보다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심화 문제에 대한 도전 정신이 투철하고 그죠? 그다음에 창의적인 수학 문제 해결, 실생활과의 연계 등 네, 뭐라고 했나요? 네. 그다음에 뭐 이해가 높고 형성 평가를 충실했고 친구들의 질문에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고 이해됐죠?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세특을 보면 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세특은 뭐죠?
네, 그냥 태도에 대한 나열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는 누구나 좋아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탐구력. 네. 이 탐구력을 보일 수 있어야지만 좋은 세특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다음 걸 보면 그럼 탐구력이 좀 드러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DNA와 RNA 차이. mRNA 치료제. 그래서 mRNA는 뭐 메신저 RNA 줄임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면 또,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생명과학과 교수님들이 보신다면 이거는 그냥 네, 인터넷에서 단순 조사한 거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내용이야. 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탐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량, 자, 여기 만들어 놨죠. 그렇죠?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해되셨죠? 학업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집중해서 보는 건 탐구력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네, 하는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까 3월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3월부터 8월, 그다음에 9월부터 다음에 2월 네,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네, 뭘 하냐면 1월 이렇게 부르죠. 네, 생기부 연간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네, 진행하고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6개월 단위로 아이들 뭘 도와주는 거죠? 네, 수행평가 도와주고요. 근데 단순히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네, 학생부를 디자인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과를 모두 제가 도움을 주고 있죠. 그 도움을 주는 걸 그냥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네, 학생과 네, 선생이 있겠죠. 네, 그때 2대 8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는 항상 10쪽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한테는 2쪽만 작성을 하게 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80%는 제가 만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요즘엔 학교 선생님들도 누구나 도움을 받을 거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데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냥 입력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빠꾸 시켜버립니다. 갑자기 감점을 시켜버리고요. 그래서 아이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 정도는 아이가 했을 때, 네, 그 모든 것이 완벽해지더라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20%로 정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수행 평가를 할 때, 무슨 수행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0%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럼 예를 들면 3시간으로 따지면 180이니까 네, 20%면 몇 분일까요? 네, 36분이죠.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만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보내면 제가 나머지를 채워주겠다. 그럼 아이 입장에선 140분이라는 시간을 번 거죠. 네, 번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저는 공부에 투자라고 합니다. 왜냐면 위로 만약에 형제가 있다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3월부터 중간고사에 목숨 걸고 합니다. 네,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죠. 그럼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너무 많죠. 그런데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그때부터 수행평가가 과목별로 쏟아집니다.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 수행평가 감점 받으면 안 되니까 만점 받기 위해서 시간 투자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다음날 학교 가서 컨트롤이 안 되죠. 모든 게 무너지죠. 그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면 이 부분을 공부로 소화한다면 그게 바로 1등급을 찍는 전략이 되고요.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똑같이 해봤습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몇 명을 데리고 했었냐면 8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8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 8명은 다 경기 인천권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8명의 공통점은 중학교 때 평균이 80점에서
85점 정도 받는 애들이었어요. 평균이요, 평균. 네, 그러니까 A를 받은 과목도 있지만 B나 C를 받는 과목도 있었던 애들이겠죠. 그쵸? 이 정도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찍는 게 쉽지가 않겠죠. 네, 근데 이 8명 중에 지금 7명의 내신 평균이 1.0등급이고요. 네, 나머지 한 명은 2등급인 과목이 한 개 존재합니다. 네, 그럼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네, 이 친구들은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요. 네,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연습. 네, 그리고 그거를 공부 시간, 공부량으로 확보를 해버립니다. 학습 방법은 학원에서 바꾸셔야 돼요. 네, 중학교 때 학습 방법으로 고등학교 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 맞는 학습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시고, 그런데 그걸 익힌 만큼 연습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수행평가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할애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행평가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그걸 공부 시간으로 바꿨더니 네, 고1 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수행평가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금 중학교 아이들은 수행평가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이 학생부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특강을 안 합니다. 네, 특강을 안 하고요. 네, 학생들하고 개인 카톡으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수행평가가 나오면 선생님이 아까 공지 보여드렸죠? 이런 수행평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 책 선정해야 되네. 책 선정한 거 있니? 아니요, 선생님 없는데요. 그러면 자, 이런 책으로 해볼까? 혹시 어떤 방향성으로 하고 싶어? 주제는 잡아봤니? 주제 못 잡았으면 선생님이 추천 주제를 줘볼게. 네,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아이가 작성하고 첨삭하고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행평가 만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중3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내년에 국어, 영어, 수학, 통과, 통사, 한국사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6과목은 무조건 배우죠. 네, 이 6과목에 대한 수행평가에 쓸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만들어 두는 거죠. 한 개씩. 네,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드냐면 네, 모든 수행은 사실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책 선정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책은 아이들이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탐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책 선정을 했으면 그 책에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탐구 보고서를 씁니다. 탐구 보고서는 아이가 쓰게 되는 건 초안이고요. 네, 초안을 쓰게 되고요. 제출하면 완벽한 첨삭으로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탐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 PPT를 제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나오는 수행평가, 아까 보셨잖아요. 그쵸? 네. 뭐 정책 제안하기 이런 거요? 아니요. 그것도 독서에서 출발하고 탐구 보고서 써버리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무조건 수행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못 쓰나요? 아니요. 나머지는 기억하세요. 항상 기말이 끝나고, 네. 기말이 끝나고요. 방학 전까지. 요때 뭐 하냐면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제 설명회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추가 자료라는 건 본인이 한 수행평가에서 뭐가 생겨서요? Why? 호기심이 생겨서 추가 탐구를 한 내용을 생기부에 넣을 수 있다. 네, 이 내용은 다음번에 혹시 제가 또 한다면 초대해 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넣는 거구나라는 걸 좀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 만드는 데에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한 120분 한 과목당 네, 수행평가 준비 시간이 줄어든다고 치면 6과목이면 720분이죠. 720분이면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입니다.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걸 등급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건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네,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첨삭해 주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선생님, 독서는요? 네, 라고 얘기하셔서,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독서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아이들은 대부분 네이버나 알라딘 이런 데서 검색하죠. 아니면 뭐, 어디서 하나요? GPT에서 하죠, GPT. 근데 GPT에서 검색해보고 책 제목하고 저자가 나오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안 나와요. 네, 아직 좀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천 도서 목록을 드릴 거예요. 네, 이 추천 도서 목록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책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과목별로, 영역별로, 과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추천 도서 목록 중에서 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진로와 관련된 책을 찾았을 때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학교 선배님들이 많이 봤던 책들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전공, 이 전공을 준비했던 분들이 봤던 책들. 네, 저는 전국에 있는 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생기부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한 책들을 많이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책의 내용과 나의 진로를 연계한 주제를 선정하는 게 관건이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일단 줄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줄거리는 그냥 GPT한테 물어봐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내용도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 책을 읽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블로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을 위해서 항상 학생들에게 독서 선정을 하라고 하고요. 이건 가급적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네, 독서 선정을 하라고 하고요. 그럼 제가 뭘 주느냐면 독서 탐구 자료를 줍니다. 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독서 탐구 자료를 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 있죠? 네, 요 내용들. 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담아서 줍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시 자료로 제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독서 탐구한다 그랬죠? 그리고 독서 탐구한 다음에 주제를 잡아서 탐구 보고서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PPT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책에 대한 정보는 제가 줍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이 어떻게 출판되었는지, 줄거리는 뭔지, 이기적 유전자의 주요 테마나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 개만 주면 안 되니까 최소 5개 정도를 추려서 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등장인물이나 책에서 강조하는 특징도 따로 찾습니다. 웬만하면 다양한 자료를 줘야 좀 복합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아이들이 준비하는데 어렵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뭐죠? 네, 그렇습니다. 비평가나 리뷰 의견까지도 찾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서평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만 봐도 사실은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만의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더 찾아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 블로그 주인이 직접 본인이 경험한 걸, 본인이 본 걸, 느낀 걸 써주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독서 탐구를 끝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책 선정 끝나면 자료 주면 이거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뭘 하냐면 말씀드렸죠. 주제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니까 이거 과학책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 진로랑 어떻게 연결하죠? 물론 진로랑 연결하지 말라고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랑 연결하라고 하는 과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전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영학에서 쓸 수 있는 주제를 2가지 정도. 보시면 기업 조직 내 협력과 경쟁의 진화적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수행평가 내용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제를 쓰면 주제 선정 이유를 쓰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게 주제 선정 이유에다가 나는 경영학을 전공하려고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독서 연계 주제 선정 이유를 썼을 때 강력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에서 출발해서 거기서의 궁금증, 거기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주제 선정 이유를 써라.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네, 요 밈 이론이라는 건 되게 재밌거든요. 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경영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사회학 추천 주제. 네, 여기서는 성 역할과 젠더 불평등의 진화 생물학적 기원과 사회 문화적 극복 방안. 네,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젠더라는 표현. 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제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주제 선정 이유를 만들어 보자. 이건 아이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어, 나의 이야기로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고서 초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법학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네, 법학으로 가보면, 볼까요? 친족 상속법과 혈연 선택 이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자. 친족 상속법, 이거는 법이죠. 법 관련이죠. 그 다음, 혈연 선택 이론이라는 건, 이거는 도킨스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이론. 네, 이해되셨죠? 네, 이걸 연결지어서 주제로 잡을 수 있다. 네, 과학책이지만, 법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예시 PPT를 보여드릴 때, 요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생명과학 추천 주제는 뭔가요? 네, 그럼 생명과학은 아무래도 가장 연결이 되겠죠.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중심 진화론, 후생유전학, 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암의 진화적 메커니즘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전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책은 바뀌지 않지만 주제는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나중에 생기부 관리를 잘하냐면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교과 영역에 녹여서 주제를 선택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독서 역량이 매우 뛰어납니다. 근데 그걸 책을 읽은 게 아니고요. 책에 대한 탐구를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물론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요즘 아이들 책 읽고 나면 책 내용을 100% 기억하나요? 잘 못하죠. 그렇죠? 네, 그게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저는 읽어도 소용없다. 네, 라는 아이들이 저는 한 70%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탐구를 해라. 네, 그리고 시간이 될 때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라. 그것만큼 좋은 경험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주제로 화학공학 쪽도 잡아봤습니다. 이런 주제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 선정 이유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수행 평가를 진행하더라도요. 다른 아이들의 세특에 적히지 않는 독서 역량이 본인의 세특에 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역량이 드러나게끔 해주는 게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 역량만큼 중요한 게 뭐였죠? 학술 자료였죠. 네, 학술 자료. 학술 자료라 하면 뭐죠?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네, 실제로 외고자사고는 논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일반고는요,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제가 관리해주고 있는 어떤 학교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미 DBPR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주고 거기서 논문을 골라서 분석하는 걸 수행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제를 잡아서 탐구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는 걸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연습이 많이 돼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간호학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의학으로도 가능하겠죠. 그죠? 네. 식품 영양학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전공들하고 연결지어서 주제를 잡을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제를 잡는 것부터가 부담이 되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추천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직접 요 양식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탐구 주제, 본인이 정한 주제 쓰고요. 주제 선정 이유 써야 됩니다. 네, 양이 많으면 좋은데 처음 쓰는 아이들은 사실 이것도 부담스러워해요. 네, 이런 양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A4 용지 두 쪽이면 충분해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처음에는 두 쪽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똑같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요. 한 3, 4개월 하고 나면 아이들이 쓰는 양이 늘어납니다. 한 3페이지, 4페이지. 네, 왜냐면 아이들도 하다 보면 스킬이 생기죠. 네, 본인만의 방법이 생기죠. 네,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를 쓰고 나면 탐구 내용을 크게 한 가지, 두 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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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써라. 네,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쓰고 추가 탐구해 보고 싶은 걸 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나중에 학생부 관리를 하다 보면 연계 활동과 네, 심화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거에서 출발하는 것. 그거만큼 좋은 스토리는 없더라. 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기에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낼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로 써서 낼 겁니다. 이미 이거 자기소개서 때 경험해 본 친구들 있죠? 네, 근데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네, 그때는 진로에 맞춰진 것만 했다면 이제는 교과까지 영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데 첨삭된 거 가지고 아까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PPT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PPT를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네, 구성하는 게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첨삭해주는 자료는 이 구성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적힌 내용을 그대로 첨삭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선정한 책이 뭔지 다시 한번 그리고 중요한 게 목차예요, 목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PPT를 만들 때 우리는 네, 슬라이드 순서도 중요하죠. 네, 그 순서를 요 목차대로 가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목차대로 가면 되고 그리고 요 목차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바로 뒤에 첨삭한 내용이라는 거죠. A4 용지 두 쪽으로 써서 낸 게 첨삭을 해보면 네, 내용이 풍성해지고 PPT에 넣을 수 있는 사진과 그림, 표 또는 통계 자료 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PPT를 제작하면 되더라. 그리고 모든 수행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참고 문헌 및 출처를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야지만 이거죠. 얘가 그냥 대충 조사했나, 자기 생각을 정리했나? 아니죠. 출처가 있고 참고 문헌이 있다라는 건 이걸 보고 저는 공부해서 학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왔느냐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추천 주제 있었죠. 추천 주제. 다시 한번 봅니다. 네, 법학에서 아까 이 주제, 친족 상속법과 혈연 선택 이론의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주제.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첨삭을 할 거예요. 이렇게 첨삭을 아이가 쓰고 네, 제가 첨삭을 한 걸 가지고 PPT를 만들 텐데 PPT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겁니다. 요 정도 구성하면 네, 그리고 발표를 잘하면 그러면 만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속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진화생물학의 핵심 이론인 혈연 선택 이론을 통해 신족 상송법이 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탐구한다. 주제 좋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로랑 연결하지 않아도 돼라고 한다면 그 과목 심화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그거는 더 쉬워요. 항상 진로랑 연결 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2월, 1월, 2월 동안 하는 수업에서는 진로와 관련되게끔 만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쪽 그리고 목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목차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PPT 구성하는 방식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혈연 선택 이론이 무엇인지 읽어보면 누구나 이해가 되니까요.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해밀턴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무엇인지 이거를 수학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수학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혈연도가 높을수록 왜 유리한가? 이거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정했던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본인의 진로와 관련 지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PPT를 구성을 하고요. 네,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합격입니다. 합격. 만점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항까지. 그리고 말씀드렸죠. 학술 자료가 포함됐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긴다.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끔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책 선정은 어느 정도 해요. 네. 그런데 주제 선정부터가 힘듭니다. 이걸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요, 대부분 평범하게 많이 접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평범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제 자체는 평범해도 된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주제 선정 이유가 나만의 독서를 통한 독서 연계 이유일 때 그때부터 평범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나오는 탐구 내용도요, 네, 평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느낀 점까지 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요 양식은 모두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내면 첨삭. 이 첨삭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첨삭은 최소 10페이지 이상이고요. 네, 최소입니다, 최소.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어떤 친구가 네, 수행평가를 도와달라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그 친구가 일단 학교에서 전교생 중에 2명을 뽑아서 네, 그거를 대회를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가 뭐 발표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 그러니까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유니크해지겠죠. 그랬더니 욕심이 나나 봐요.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쌤, 저 이거 진짜 잘 한 번만 더 원래 잘해주셨지만 좀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하길래 그 친구가 그래도 많이 했어요. 논문 분석하고 하느라고 11페이지 정도 네, 보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31페이지로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요.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아예 심화 탐구까지 진로랑 엮어진 걸로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내면은 네, 선생님은 처음에 귀찮아하시겠죠. 네, 그런데 아이가 열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강을 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기부 선행이 중요한데 그 선행은 국영수, 통과, 통사, 한국사 이 6과목에 내년에 이루어질 선행 중에 하나를 독서 탐구와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 그리고 PPT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공부 시간 확보가 매우 유용해진다, 편해진다. 네, 그래서 내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잠을 못 자서 학교에 가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왜냐면 올해 고1 아이들이 이게 너무 심했거든요. 왜냐면 5등급이라는 것 때문에 1등급을 받겠지라고 예상했던 친구들이 안 된 친구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시험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수행평가도 만점을 못 받아요. 그러면 멘탈이 나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선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80분을 예상하고 이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고 또 학교를 가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려고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네, 요 설명을 듣고 느꼈다면, 뭐 추가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수행평가를 준비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량의 확보에서 매우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잘 만들 수 있다. 네, 라는 거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수행평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들 거라 그랬죠. 그래서 12월, 1월, 2월 동안에 총 6번의 온라인 줌으로 특강을 합니다. 12월에는 15일과 29일, 밤 10시 반이죠. 네, 밤입니다, 밤. 네, 이때 똑같습니다. 한 8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이때, 일단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5일에는 통과, 29일에는 통사. 네, 그래서 어떤 책을 선정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책을 이용해서 탐구보고서 쓰게 하고요. 보내면 첨삭해서 보내주고 PPT 만든 것까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머님들이 관리 감독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학부모, 저겠죠? 강사. 이렇게 세 명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네, 모든 자료는 톡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끔 대신에 아이에게는 절대 아무런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하거나 네, 좀 더 요구를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 톡방을 운영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등록한 친구들과 부모님께는 제가 밴드 초대를 해드렸는데, 네, 요 밴드에서는 입시에 대한 자료를 네, 계속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업로드한 자료를 가지고 네, 우리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게끔 네,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시 자료를 계속 업로드 할 거고, 그래서 밴드 가입을 해드릴 거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9 학년도 대입에서 꼭 합격을 네, 선물해 드릴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네,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거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접속했는지, 누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 네, 카톡 말고요. 네, 문자 메시지로 주셔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늘 수업을 만약에 필기를 했다. 그러면 필기한 거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듣고 난 후기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이 후기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앞으로 어떻게 더 관리를 해볼까 네, 예, 힘을 주는 네, 후기이기 때문에 뭐 좋았습니다. 이렇게 짧게 보내셔도 좋지만 네, 그러면 감동을 받지 않겠죠. 네,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네,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몰랐는데 알게 된 점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월, 1월, 2월 3개월 동안 관리하는 비용은 네,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네. 왜냐면 비용을 공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 관리는 개별 관리입니다. 네. 수업은 두 번, 그러니까 이 12월에 두 번, 1월에 두 번, 2월에 두 번, 세 번, 여섯 번을 하지만 모든 관리는 아이에게 맞춰진 독서, 그 독서에서 잡은 아이만의 주제, 그걸로 보고서, 그걸로 PPT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의 수행평가 자료 6개가 3개월 동안 완성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내년 1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네, 대입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특강을 준비를 했고, 게릴라 특강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네, 그 이어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네, 교과는 네, 학원에서 물론 열심히 할 테니까 강해지겠죠? 비교과가 더 강해져야 스카이, 서성한 뭐 중경위시를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네, 현실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 준비해서 다음번 게릴라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요 화면은 네, 2분 동안 더 띄워놓고 네,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나가시기 전에 네, 공감하셨다면 네, 박수를 쳐주시고 손을 들어주시고 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